매수 종목 리뷰하기 전에 HLB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HLB를 보면 일단은 추세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차트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LB는 60개월 선, 이 변곡점 가격이거든요. 이걸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 게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잘 지켜주고 있고, 이걸 못 지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셀트리온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이슈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60개월 선 깨면서 이렇게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HLB는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자, 주봉에서 보면 5주선을 올라탄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자동으로 올라탄 거죠. 사실은 5선이 계속 떨어지고 가격이 옆으로 가다 보니까 따라서 향후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뛰면 일단은 이렇게 60주선, 20선까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 일봉에서 보면 이제 241선을 기준으로 처음에 깰 때가 제일 위험한데, 요때 깼죠, 요날 깨면서 엄청나게 이제 밑으로 밀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물론 더 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요렇게 241선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때는 이때 이제 공매도하고 싸움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누가 밀어 올리든 매수세가 누구든 간에 241선 돌파 안착 이렇게 돌아나가는 형태가 되고 이 거리가 조금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애초에 여기서 깼을 때 이 정도의 이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나중 나노코박스 이슈가 있어서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월봉에서 이렇게 이렇게 유식해서 지켜줘야 되고 20개선까지도 뚫고 나가면 더 좋고 주봉에서는 어느 정도 턴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HLB 생명과학은 턴한 지가 좀 됐죠. 자 이렇게 보면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20개선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20개선 안 깨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10시 자 주봉에서 보면 자 요렇게 5주선 10선이 딱 올라탔기 때문에 이때 추세턴이 이루어진 거니까 HLB보다 흐름이 좀 더 낫죠. 자 이렇게 241선 기준으로 평탄하게 가다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넥스사이언스 반응으로 좀 봐서는 어쨌거나 HLB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좋아지려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HLB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 제니시스 한번 쏠 것 같은데 안 써요. 그죠? 신기하죠? 하나솔루션, 쌍용정보통신, 전보다다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예전에 일별 특징주들이 이걸 찍은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어떤 이슈로 다 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봉에서 좀 눌림목을 줬으면 좋겠다. 그죠? 요렇게 이제 하려고 해놓은 건데 그런 종목을 제가 따로 뽑아놨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시황 정리할 때 보면 일단 쌍용정보통신인데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좀 수상해요. 자, 월봉에서 보면 지금 바닥권 탈출이거든요. 이렇게 대바닥권에서 탈출해서 5개월선이 살짝 올라탔어요. 물론 20개월선에 약간 부담감은 있어요. 20개월선 가격이 1,100원대인데 일단 재무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느낌상 보게 되면 현금유입 33% 그죠? 부채가 엄청 크죠. 뭐 흑자는 나는 회사고 작년에 좀 적자가 심했네요. 그죠? 매출이 1200억이고 시총이 600억. 시총 대 매출은 좋네요. 그죠? PBR 1.6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친구가 주봉에서 굉장히 좋은 이 차트로는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월봉 바닥에서 탈출한 형태고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20주선이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꼬리가 여기를 정확히 지켜줬는데 이 친구가 꾸준히 우하향하던 친구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주주분들 많이 괴롭힌 친구인데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가 되죠. 자, 요때 240선 깼거든요. 요때 깨고서 거의 뭐 이 다중바닥까지 깨놓으면서 지하권으로 쫙 들어왔다가 골파기 한 거죠. 옆으로 쭉 갔는데 중간에 봉이 뚱뚱 터지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크게 터졌고 이때 대단하죠. 이때 고점이 뭐 한 28% 갔다가 터졌고 요 며칠 또 터졌죠. 또 터지고 또 올라가고 또 터지고 5선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설사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 갔다 오면 좀 좋은데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거. 5일선 이탈하면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되고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내일 다시 한번 뛴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잘 뛸 수 있어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가 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주봉에서도
추세 완벽히 턴해놓고 있고 월봉에선 바닥 탈출권. 그러니까 내가 사서 물려도 재무가 좀 불안해서 그렇지 밀려야 여기죠. 뭐 그죠? 이 코로나 때도 여기기 때문에 이런 데서 불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쌍용정보통신은 우리가 좀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T라는 종목인데 BMT도 이렇게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틀어주고 나가고 있죠. 근데 사실 약간 저항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13,000원대가 되고 자, 주봉에서는 추세 턴해놨죠. 이쁘게 잘 턴해놓고 뛰면 요까지는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4,200원? 요런데 자,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이 자꾸 터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때 241선을 완벽히 이탈했고 뛰고 또 깼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옆으로 있었거든요. 매집봉이 자꾸 들어오죠. 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오늘도 240은 터치했는데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친구도 잘 보고 계셨다가 5일선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5일선 기준으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오늘도 이렇게 잘 올라갔죠. 고점이 한 7%대 갔는데 잘 보고 계시다가 어쨌거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강 ILI를 보고 있는데 이 친구도 좀 좋아요. 차트가. 자, 보시게 되면 자, 추세가 이때 쫙 살아났거든요. 조강 ILI 가다가 꼬리 달고 쫙 떨어졌는데 깨지 않아야 돼. 20개도 정확히 안 깨고 있죠. 지금 잘 돌아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추세턴 오늘 시도해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거래 많이 터졌죠. 요때 240선을 깼는데 그죠? 요때 딱 이탈해놓고 떨어진 이때부터 떨어진 거예요. 근데 241선까지 깨면서 그냥 아웃시켜놓고 쭉 옆으로 가는 도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오늘 꼬리 찔렀죠. 근데 거래량이 역대적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항상 거래량에 되게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역대적으로 터진 종목이 내일 같은 날 만약에 뭐 음봉으로 하루 이틀 쉬었다 옆으로 이런 매수. 그럼 바로 한번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강 ILI도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프로스테믹스인데 월봉에서 보면 자, 대바닥권에 있죠. 20개선이 약간 저항선이 되긴 하는데 자, 주봉에서 추세 턴어놓고 위에 있고 일봉에서만 좀 타점 잘 잡으면 돼요. 지금 보면 요렇게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탈모 관련 주긴 한데 자, 이렇게가 되죠. 이렇게가 되고 여기를 빠이빠이 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때 240선 깨놓고서 대바닥 찍은 거예요. 엄청난 바닥이에요, 이거. 그래서 조용히 누군가 만약에 매집했다고 보면 그죠? 여기서 대량거래 빵 터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누가 물량 잡아먹은 거거든요, 누가? 자, 이 물량 잡아먹은 위치가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잡아먹은 거죠. 누군가 굉장히 싸게 산 거죠, 이거. 그러면 잡았다고 보면 이 친구들 더 갈 건데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단기로 대응하더라도 5일선만 안 깨면 되고 심하게 흔들려서 20일선 딱 찍고 나간다 그럼 매수. 이렇게 꼼꼼히 보고 계셔야 돼요. 이 종목들을 잘 보고 계셔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목 정도는 꼼꼼하게 보시고 CBDC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CBDC 그 베이징 올림픽 열리면 보고 있는데 자, 한국전자금융도 역시 월봉 바닥권의 탈출형이거든요. 또 20개도 저항선이긴 한데 이거 좀 봐야 되고 주봉에서는 이렇게 추세턴 해놨죠. 그죠? 해놨으니까 이 추세턴 해놓은 상태에서 괜찮고 일봉에서 수상한 짓 하고 있죠. 이 친구.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241선 깨놨습니다. 그죠? 깨놓고 쭉 밀어놓고 옆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한번 터졌죠. 이렇게. 근데 음봉 터졌죠. 이거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또 터졌죠. 두 번. 그러고 해서 또 계속 터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래량은 이 종목이 앉아서 빠져나간다고 해석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일이 없죠. 주식이 빠져나가도 여기서 빠져나가야죠. 그죠?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누군가 여기서 매집을 했겠고 여기서 빠져나가든 이런 데서 빠져나가는 거지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자, 차트로 볼 때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고 쉬었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CBDC 관련해서 분명히 한두 번 더 이슈가 뜰 거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매물대 위에서 자꾸 꼬리를 단다는 얘기는 이 매물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이렇게 5일선 근처 매수. 그러면 다시 한번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몇 번 말씀드린 저도 손절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손절을 싫어는 하는데 꼭 해요. 이 손절을 저도 싫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꼭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손절을 안 하고 끙끙 앓고 끌고 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정말로 사야 될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못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절을 칼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손절을 줄이려면
눈 딱 감고 매수가가 손절가. 내가 매수한 자리를 깼네? 아니면 나는 5일선이나 21선 기준으로 정확히 손절하기로 했어. 그럼 딱 깨면 일단 손절. 얄밉게 돌아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 손절해야 하루 꼭 참고 매수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 종목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런 차트가 뭐랑 똑같냐면 이런 차트들은 사실 머릿속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차트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음봉 두 방. 자,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음봉 두 방, 그죠? 요때 이게 날락하겠어? 뭐 이런 불안하잖아요. 이제 이날 벌써 마이너스 3% 빠졌는데 시장도 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빵. 또 음봉 두 방. 또 빵. 그죠? 이게 되게 신기하죠. 음봉 두 방. 이걸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자금융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선 깨면 팔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냥 떠날라갈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게 한국전자금융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자금융도 반드시 꼼꼼히 봐야 되고, 자, 푸른 기술이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 12DC 관련주거든요. 근데 20개는 딱 맞고 떨어졌죠, 이 친구. 자, 주봉에서 보면 5선 위에 있습니다. 5선만 안 깨면 다시 뛸 수 있고, 일봉에선 11선까지 밀리겠는데 심하게 밀려서 20에서 찍고 돌아나온 매수죠. 이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되고, M2I가 아침 내내 좋았었는데 떨어졌죠. 자, M2I를 보면 이렇게 이쁘게 5개선이 올라탔어요. 일단은 그죠? 추세를 턴해놓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턴해놨고 주봉에서 20선이 올려놨죠. 오늘 5선 지켜주고 있고 이거 잘 지켜주면 돼요. 잘 지켜주면 되고 일봉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때 241선 이탈했죠. 이탈해놓고 오랫동안 조용히 갔죠. 옆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누군가 만약에 매집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그러니까 자, 어제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어제 왜 5일선 근처에서 자 그랬더니 어제 4%또 올라가고 오늘 자 3%또 이제 이틀 만에 7%긴 한데 자 음봉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같은 날 5일선 같은 자리 안 깨면 매수. 일단 깨면 손실권에 있어야 되니까 손절. 그렇지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민수님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저기 뭐죠?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자, 어쨌건 이거 STX 엔진인데 원래 HSD 엔진 좀 많이 날아간 것 같은데 4%대 이 친구는 좀 자리가 높아서 좀 제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STX 엔진은 일단 자리가 낮아요.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턴을 해놨는데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여기까지 시장 안 좋으면 일봉에서 보면 일단 241선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 요때 240선 깨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240 이탈하면 또 깨요, 이거. 그러니까 241선 기준으로 꼼꼼히 잘 보시면 되고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봉에서 보면 요렇게 240선 깨고 꽤 오랫동안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초토화시켜 놓은 종목이 이제 밑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들어오고 누군가 매집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고 5일선만 잘 지켜주면 역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깨면 매수하지 말고 21선 지켜주고 돌아나갈 때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권에 있어요. 4, 5%에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32THK는 사실 이 친구 좋거든요. 좀 차트가. 60개에서 14,000원대. 어제 제가 14,000원, 금요일 목요일 14,000원대 말씀드렸죠, 이거. 일단 1차 목표가는 맞고 떨어졌는데 이거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그죠? 일단 패스했다가 눌림목 안 주고 날라가면 그냥 우리 거 아닌 거니까 이런 차트 참 이뻐요.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게 자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241선 밑으로 이때 깼죠. 거량이 없죠. 근데 이때 매집봉 한 번, 두 번 없다가 또 들어왔죠. 이렇게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냥 꼭 참고 며칠 기다리면 뭐 떨어지기도 하고 속삭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기 지금 링크 제네시스가 이런 짓 하고 있는 건데 요때 상황을 요 상황을 잘 보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왜냐면 241선 기준으로 깼는데 옆으로 가다가 거래량이 빵 터졌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일인 거예요. 모다이노칩, 아까 쌍용정보통신, 조강IL, 프로스테믹스 다 아직 241선 되게 거래량 흔적이 들어오는 거죠. 세력들이 딱 걸린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다가 항상 주식을 바라보는 게 좋고, 자, 무다이너츠 좀 아까 뭐 하려고 그랬더라? 아, 서원기계공업. 자, 서원기계공업인데, 월봉에서 뭐 이 친구 높지 않죠. 지금 이식해서 뚫어주고 나가는 자리라 빵 뚫어주면 여기까지 가요. 지금 아직은 뭐 이식해서 깨지도 않고, 이식해선 자리가 5,630원이에요. 그죠? 5,790원이고. 자, 일단 주봉에서 보면 요 20주선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주봉 추세 펴놓은 것만 확인하고, 일봉에서 보면 오늘 꼴이 다른 이 자리가, 일봉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월봉에서 이렇게 20개선 근처 여기 안 깨겠다는 얘기고, 추세선 요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안 깨겠다는 얘기고, 일봉에서 보면 요렇게 요 자리인데 내일 내일모레 같은 날도 이런 자리들만 안 깨면 역시 한번 땅 때릴 수 있어요. 이 근거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보면 요때부터 이제 요때 이제 크게 올랐다가 이때부터 급락했거든요. 엄청나게 흔드는 거예요, 이 친구. 여기서 한번 깼고 또 깨서 쭉. 이 패턴에 속으면 안 돼요. 첫 번째 깼을 때 241선을 첫 번째 깼을 때 살짝 올라갔다 여기서 붙잡으면 안 돼요. 쭉 밀려요. 자, 밀렸다가 옆으로 쫙 가고 있죠. 근데 좀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신용사 가지고 여기서 팔기도 해요. 저도 그렇긴 하는데 어쨌거나. 자, 요렇게 이제 옆으로 가는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누군가가 거래량을 빵 들어온 거죠. 지금 이 거래량이 대단한 거죠. 요 앞에 있는 물량 요거 다 잡아먹은 거예요. 요거 세력이 잡아먹었어. 근데 요렇게 3일간 딱 4일간 눌러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나도 털렸지만 개인들이 많이 털려요. 이제 손실권에 있기도 싫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 더 깰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은 매수, 요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내일 또 밀려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성함기행을 보고 있으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